자, 이 단어 여러 가지 산화 환원 반응인데 첫 번째 나오는 게 광합성하고 호흡이에요. 광합성하고 호흡은 우리 앞에서 동화작용, 이화작용으로 배웠었는데 이것도 대표적인 무슨 반응이냐면은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자, 광합성은요, 세포 내 엽록체에서 태양의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와 물 같은 무기 물질로부터 포도당이라고 하는 유기물을 합성을 해주고 산소를 발생을 시키는 반응이 광합성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보면은 이산화탄소는 뭐가 돼요? 이산화탄소는 포도당으로 환원이 되고 물은 산화가 돼서 산소 기체로 발생을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환원되는 물질, 산화되는 물질 잘 보셔야 돼요. CO2는 뭐가 돼요? 환원돼서 뭐가 돼요? 포도당이 되고, 물은 산화가 돼서 뭐가 됩니까? 산소 기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광합성 반응의 정확하게 거꾸로 역반응이 무슨 반응이냐면은 호흡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즉,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과 물, 산소를 반응을 시켜서 뭐하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호흡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흡수한 빛 에너지만큼 여기서 다시 열 에너지, 그러니까 열과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 보면은 봐봐요. 6개, 12개 들어갔고 발생시킬 때도 6개, 12개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그지?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역반응이니까 광합성에서는 CO2가 환원돼서 뭐가 됐어요? 포도당이 되는데, 호흡에서는 포도당이 산화돼서 CO2가 되는 거고, 물이 환원돼서 뭐가 되는 겁니까? 아니, 산소가 환원돼서 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두 반응은 전자의 이동으로 인해서 산화 환원 반응을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전자를 얼마나 얻고 잃었는지는 이 안에서 계산해 주는 거는 좀 더 복잡한 내용이라서, 네, 그거는 화학원에서 나와요. 화학원에서 나오는 내용이라서 일단 하나만 외워두시면 정확하게 역반응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된다? 반대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합성은 원시 지구의 대기에는 메테인, 암모니아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광합성으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를 하면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광합성이 되면서 대기 중에 뭐가 점점 증가해요?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고, 이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오존층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존층이 뭘 차단시켜줍니까? 자외선을 차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바로 뭐가 출현할 수 있어요? 육상생물의 출현이 가능해요. 이게 언제냐면은 고생대 중기예요. 그 전까지는 다 모든 생명체는 어디에 들어있었어? 바다, 물속에 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지구에 수많은 동식물이 출현하고 번성할 수 있었고, 산소호흡은 산소를 이용해서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산화 환원 반응으로 여러분들 무산소 호흡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내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포도당을 갖다가 무산소 호흡을 해주는 게 발효예요. 발효.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몸에서도 발효는 아니지만 무산소 호흡이 일어나요. 여러분 운동 중에 무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 들어봤죠? 그렇죠. 유산소 운동은 보통 뭐예요? 빠르게 걷기, 뛰기,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이 유산소 운동에 해당이 되고, 무산소 운동은 갑자기 근력을 많이 쓰는 운동 있잖아요. 예,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헬스 같은 게 무산소 운동이란 말이에요. 역도 이런 게. 근데 무산소 운동을 왜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냐면, 갑자기 한 번에 많은 에너지를 빵 사용하려고 하면은 에너지가 저장해 놓은 게 없으니까 포도당을 빨리 분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빨리 분해해서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유산소 호흡이 산소 공급이 못 따라오니까 무산소로 분해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ATP가 몇 개밖에 안 나오냐면 2개밖에 안 나와요. 포도당 하나당. 근데 산소로 충분히 태우면 ATP가 몇 개 나왔냐면 36개, 35개, 36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훨씬 어떻게 돼요? 거의 몇 배야?
10배가 넘는 양이 15배 이상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훨씬 누가 좋다? 산소호흡이 좋다란 말이에요. 무산소 호흡보다. 그래서 무산소 호흡보다 많은 에너지를 낸다. 그러니까 뭐가 좋다? 호흡의 에너지 효율이 좋아요. 따라서 산소호흡 생물은 생존에 유리하며 그 수와 종류가 어떻게 됐다? 빠르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합성하고 호흡의 장소,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반응물, 보세요. 정확하게 반대죠? CO2, H2O가 호흡에서는 노폐물이고 생성물이 호흡에서는 반응물에 해당이 됩니다. 산화되는 물질이 여기서 물, 환원되는 물질은 CO2. 여기서 산화되는 물질은 포도당, 환원되는 물질은 산소예요. 그리고 얘는 광합성은 동화 반응이니까 흡열, 호흡은 이화 반응이니까 발열. 네,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중학교 과정에서 연소는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표적으로 연소 반응도 산소랑 어떤 물질을 결합시키는 반응이기 때문에 무슨 반응에 해당이 됩니까?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인 석탄, 석유, 천연가스들은 무슨 물질이냐면 유기물이에요. 유기물이라서 주 성분이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어요. 보통. 특히나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CXHY라고 해가지고 탄화수소라고 해요. 탄소하고 수소가 X 대 Y의 비율로 결합해 있는 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탄소하고 수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탄소하고 수소로만 되어 있으면 연소를 시키면 산소랑 결합을 하니까 탄소는 산소랑 결합해서 뭐가 되고? CO2가 되고, 수소는 산소랑 결합해서 뭐가 돼버려요? 물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연소 생성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고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면은 메테인은 산소를 얻어서 연소 반응에서 산화됐고, 그 다음에 산소는 환원이 된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영양은 화석 연료의 연소 시에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산업과 교통 등의 큰 변화,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난방이라든가 이런 효율적인 인간 생활에 윤택하게 해주는 반응들이 일어났죠. 대신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고, 공해 물질이 많이 발생을 해서 스모그가 발생을 하기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철의 재련 봅시다. 재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원석 안에서 필요한 금속, 순수한 금속을 얻어내는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은 재련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광석을, 철에서는 용광로에서 녹인 후에 광석에 함유된 순수한 금속만 얻어내는 전체 과정을 재련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왜냐, 보통 뭐에 붙어 있어요? 돌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은 녹여내고 빼내고, 여기서 순수하게 금속, 구리든 철이든 망간이든 아니면 뭐 알루미늄이든 이런 거를 얻어내는 과정을 바로 철의 재련이라고 하는데, 자, 자연에서 발생하는 철광석은요, 주성분이 산화철이에요. 산화철이 두 종류예요. Fe2O3 형태로 생긴 것도 있고 Fe3O4 형태로 생긴 것도 있어요. 얘를 적철석이라고 하고 아래를 자철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철광석은 보통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이 상태에서 뭐만 얻어내야 돼요? 우리가 철만 얻어내야 돼요. 철만 얻어내려면 저 상태에서 뭘 떼어내줘야 되겠어요? 산소를 떼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소를 떼어내는 무슨 반응을 만들어줘야 돼? 환원 반응을 일으켜줘야 돼요. 그럼 환원 반응 일으키려면 누군가가 뭐가 돼야 되니? 산화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산소를 잘 떼낼 수 있는 산소와 아주 잘 결합하는 물질이 필요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 뭘 넣어주냐면 산화철과 함께 코크스는 여러분들 어저께 잠깐 얘기했지만 뭐예요? 숯이에요. 숯. 그냥 숯가루예요. 넣어서 가열을 해주면 일단 코크스가 산소랑 결합하는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원래 탄소가
산소하고 결합을 하면 원래 뭐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 완전 연소라고 하는 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근데 만약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소가 돼버리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무슨 연소가 일어난 거냐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난 거예요. 예, 탄소가 불완전 연소가 되면 일산화탄소가 되고요. 저게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들 그 연탄가스라고 하는 거 있죠. 연탄가스. 예, 그게 저 일산화탄소예요. 자,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는 대신에 불완전 연소가 되어서 이렇게 돼야 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산화탄소가 불안정해서 이산화탄소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빨리 뭘 가지고 오려고 해요? 산소를 하나 가지고 오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랑 철광석이랑 같이 있는 상태가 돼버리면은 철광석에 있는 산화철에서 산소를 빼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얘는 산화철은 산소를 잃어버려가지고 뭐가 돼요? 철이 돼버리죠. 그쵸? 무슨 반응?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면서 철광석의 재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청동기 시절에서 철기 시대로의 역사적인 전환을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실제로 전체 이 철의 재련 과정을 보면은 넣어주는 게, 여기다가 보세요. 철광석 넣어주죠. Fe2O3 넣어주고, 코크스, 탄소 넣어줘요. 근데 뜬금없이 뭘 넣어주냐면 석회석이 뭐냐면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거를 넣어줘요. 네, 탄산칼슘을 넣어주면, 자, 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뭐가 일어나냐면, 일단은 코크스가 산화돼요. 코크스가 불완전 연소가 돼서 뭐가 돼요? 일산화탄소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일산화탄소가 바로 철광석을 환원시켜서 철하고 뭐가 돼요? 이산화탄소가 돼요. 근데 철광석은 이거에다가 뭐가 붙어 있냐면 암석이 붙어 있는데, 암석은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했었던 규산염 광물이에요. 규산염 광물. SiO2가 붙어 있는 돌에 철광석이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엔 철광석이잖아요. 돌이잖아요. 돌. 그쵸? 돌 성분이 녹아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탄산칼슘은 CaCO3가 가열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산화칼슘이랑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분해가 돼요. 여기 나와 있네. 이거는 그냥 열분해예요. 산화환원 반응 아니에요. 알겠죠? 산화환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때 생긴 누구랑 산화칼슘이랑 철광석에 붙어있던 암석 성분이 SiO2라고 하는 이 규산염이 두 개가 결합을 해요. 그래서 뭐가 돼요? CaSiO3가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순물이에요. 슬래그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무슨 반응이냐면 일종의 중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거죠, 결국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석회석을 넣어주는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저 안에 넣어주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불순물 제거를 위해서 저 안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산화환원 반응인 거는 요 반응, 산화환원 반응 맞아요. 그 다음에 요 철광석의 산화환원 반응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이 탄산칼슘의 열분해 반응과 슬래그가 만들어지는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주변의 산화환원 반응을 보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사과나 어떤 그 과일들, 특정 과일들 같은 경우 보면은 깎아놓으면 색깔이 어떻게 돼요? 변하죠? 갈변이라고 합니다. 그죠? 왜 바나나도 약간 새까매지잖아요. 껍데기 말고 까놓으면 얘가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갈변이라고 해요. 사과의 과당이 산소와 결합을 하면서 산화돼서 갈색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러분들 핫팩 있죠? 핫팩 남자애들은 다 쓰고 나면 꼭 어떻게 돼요? 찢어.
찢어서 막 뿌리고 초딩 애들 보면 그렇잖아요. 안에 뭐 있어요? 시커먼 가루 들어있어요. 이거 뭐냐면 철가루예요. 철가루 숟가루인데 손난로를 어떻게 해요? 잡아서 처음에 연락이 하려면 막 비비죠. 예, 비비는 게 밖에 있는 뭐하고 산소하고 철가루하고 붙이는 거예요.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안 해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따뜻해요. 그래서 한 번씩 만져주고 공기 중에서 산소랑 접촉을 시켜야 돼요. 핫팩 보면은 밀봉돼 있잖아요. 공기하고 접촉이 안 되게. 왜? 닿는 순간 뭐가 일어나니까? 산화가 일어나서 열이 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딧불이 빛을 내는 과정도 뭐예요?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청자이죠. 고려 청자. 청자가 이렇게 특별한 비취색을 나타내게 되는 것도 유약 안에 들어있는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푸른색이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돗물을 살균을 할 때 여러분들 특유의 수돗물 냄새 나잖아요. 특유의 수돗물 냄새 나는 게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염소를 물에 녹이면 하이포화 염소산 플러스 염산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가 여러분들 옥시크린이나 락스가 대표적인 표백제예요. 근데 이게 락스의 성분이 보통 요거거든요. 예. 차 염소산, 하이포 염소산이라고도 하고 이걸 염소계 표백제라고 하고 옥시크린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불러줘요? 산소계 표백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산소가 세균이랑 때랑 붙어서 얘네들을 분해를 해버리는 것도 일종의 무슨 반응이다?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 암석 같은 경우도 산화철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탈색이 일어나기도 해요. 원래 병마용 알죠? 여러분들 진시황릉 안에 들어있는 병마용 테라코타잖아요. 진흙으로 구워서 만든 보면은 그냥 흑색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거기서 딱 꺼냈을 때 완전 총천연색이었대요. 색깔이 다 칠해져 있었대. 근데 꺼내자마자 갑자기 공기 중에서 색깔이 싹 사라졌대요. 예, 공기랑 만나면서 산화가 돼버리니까 원래 색깔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애칭. 여러분들 애칭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아마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 해본 적 있을까? 이렇게 철판이나 알루미늄 판을 뾰족한 펜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거기다가 산을 발라서 산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부식을 시켜서 홈을 온폭 패이게 하는 애칭이라고 하는 판화도 있고 섬유를 표백하는 산소계 표백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왜 있죠? 렌즈 중에 밖에서 햇빛 받으면 까맣게 됐다가 어두운 데로 들어오면은 다시 선글라스가 그냥 일반 안경으로 변하는 이런 안경알 같은 경우에도 산화 환원 반응이고 그 다음에는 머리 염색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 표백하는 거 있잖아요. 누렁니 하얗게 해드립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과산화수소가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바로 반응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산소호흡을 하는 모든 생명체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게 생겨요. 활성화된 산소. 그리고 얘네들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떤 세포나 어떤 물질이랑 빨리 결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포가 산소랑 결합을 하면은 세포가 산화되는 거고 세포가 산화되는 건 세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늙는 거예요.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대신 산화시켜 주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세포랑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활성산소랑 대신 붙어서 대신 산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산화되는 걸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막는 거예요. 그걸 항산화제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노화 방지 물질이 항산화제인데 비타민 C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세포랑 결합을 해서 산화되는 걸 막고 대신 자기가 산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된다? 예, 우리 생활에 그리고 화학 반응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반응이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2는 5번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기초탄탄 문제? 10번이요? 자, 10번 보자. 그림과 같이 드라이 아이스 조각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으면, 드라이 아이스는 여러분들 이산화탄소의 고체 상태예요. 이산화탄소의 고체 상태인데 마그네슘 가루를 넣으면 열과 빛을 내면서 반응을 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그네슘이랑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되면은, 원래는 마그네슘이 불을 붙여서 연소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산소가 필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산소를 뚜껑을 덮어버리면 여기 이산화탄소로부터 이렇게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EMgO 플러스 C 이렇게 돼서 이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검은색 가루는 뭐에 해당이 되냐면 탄소, 숯가루에 해당이 됩니다. 이 화학 반응식 주관식으로도 종종 나와요, 시험에.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마그네슘은 산소랑 결합해서 뭐가 된 거고요? 산화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산소를 잃어버려서 환원 반응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마그네슘은 산화된다. 얘 맞고요. 반응 후 생성된 검은색 가루는 산화물이 아니라 산소를 잃어버렸죠. 그쵸? 마그네슘은 이산화탄소로부터 산소 원자를 빼앗죠. 그쵸?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3번이에요. 네. 또? 그 다음에 없어요? 응? 9번. 자. 알코올 램프를 켰었을 때, 자, 여기서 완전 연소가 일어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연소가 일어나면은 에탄올이 C2H5OH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화학 반응식 만드는 건데, 중3 때 1단원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계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자, 봅시다. C2H5OH가 누구랑 결합해요? 산소랑 결합을 해요. 자, 그러면은 탄소하고 수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하고 뭐가 생겨요? 연소 생성물로 무조건 물이 생겨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계수 맞춰봅시다. 자, 여기서 앞에 계수를 1이라고 치면 탄소 몇 개 있어요? 왼쪽에? 몇 개 있어? 탄소 원자 2개. 그럼 여기서도 탄소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자, 수소가 총 몇 개 있어요? 요 안에? 수소 원자 개수? 6개죠. 5에다 5H까지 6개지? 그럼 얘도 6개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몇 개 있어야 돼요? 3. 그러면 산소 개수 보자. 여기 몇 개야? 4개. 3개. 총 산소 원자 개수 몇 개? 7개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 몇 개 있어? 1개 있죠. 그럼 여기서 3개 있으면 되겠지? 산소 원자 개수가. 여기 뭐 들어가면 돼요? 3. 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이거는 이제 중등 과정에 나왔던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화학 반응식의 계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내신 만점 문제 1번에 5, 2번에 5, 3번에 1, 4번에 5, 5번에 3, 6번에 3, 7번에 5, 8번에 1. 자, 9번 서술형 봅시다. 식물의 엽록체에서 포도당을 합성을 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냈어요. 이 반응에서 산화되는 물질. 자, 여기서 이산화탄소는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환원. 그 다음에 물은 뭐가 돼요? 산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반응이 산화 환원 반응인 까닭은 결국에는 뭡니까? 산소의 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산소를 어떻게 했어요? 얻었죠. 산소를 얻었고, 얘는 산소를, 그러니까 산소의 이동도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전자의 이동에 따른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CO2는 어떻게 될 거예요? 전자를 얻고 H2O, 물은 전자를 잃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해주면 돼요. 이 반응이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뭐가? 바로 이 과합성으로 발생한 산소가 뭘 형성을 해서 오존층을
형성해서 자외선을 차단시켜 육상생물의 출현과 다양한 생물종의 출현에 기여하였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오존층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시켰다. 다음 10번. 철광석으로부터 순수한 철을 얻는 재련 과정을 나타냈대요. 철광석과 함께 넣고 가열하는 코크스와 석회석의 역할. 코크스는 결국엔 산소랑 반응을 해서 뭘 만들어내요? 일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이 일산화탄소는 누구로부터? 철광석으로부터 뭘 뺏어내니까? 산소를 뺏어와서 환원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석회석, 탄산칼슘은 불순물을 제거해서 슬래그를 형성을 해주는 게 바로 주요한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호흡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우리 몸속에서 세포 내의 DNA나 다른 분자들과 반응을 해서 세포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비타민 C와 같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의 유해성을 막아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정상 세포나 DNA가 뭐 되는 걸 막는 거예요? 정상세포나 DNA가 산화되는 걸 막아준다.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질문? 8번. 구리광석인 공작석을 재련해서 구리를 얻는 과정인데, 자, 보면은 탄산구리를 가열하면은 CuO. 그럼 여기서 뭐가 빠져요? CuO 빼면 나머지가 CO2가 남고, 그 다음에 산화구리의 탄소에서 산소 떨어뜨리게 되면 산소 2개 떨어뜨리니까 얘도 CO2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그쵸? 따라서 A는 이산화탄소고, 당연히 산소를 잃어버렸고 얻는 반응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쟤는 그냥 가는 무슨 반응이에요? 산소를 잃고 얻는 반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열분의 반응이에요. 가는 단순히 열분이에요. 나에서 CuO는 어떻게 되었어요? 산소 잃어버렸으니까 산화가 되는 게 아니라 환원이 돼야 되죠. 그죠? 자, 또 질문. 5번. 자, 햇빛을 받으면 색이 어두워지는 안경 렌즈에 대한 설명이래요. 안경 렌즈에는 염화은과 염화구리 일가가 골고루 퍼져 있는데, 이 중에서 햇빛을 받으면 염화이온이 염소가 되고 은이온이 은으로 돼요. 그러니까 전자를 얻어버리는 거죠. 이때 색이 어두워지고 반대의 반응이 되면 렌즈가 다시 투명해지니까 전자를 얻고 받는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염화이온이 염소가 되는 거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이니까 산화 반응이 맞게 되는 거고, 은이온이 은이 되려면은 양이온이 원자가 되는 거니까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정반응에서는 어두워졌고, 주위가 어두워져서 반대로 밝아질 때는 환원된 물질이 어떻게 돼야 돼요? 거꾸로 반대 반응이 일어나야 되니까 산화가 돼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기억 니은이죠. 자, 또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세요?